역대급 우승 레이스를 펼치는 창원을 막기 위해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강릉이 경남까지 내려왔습니다. 2022 K3 리그 27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백현기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오늘 경기 양팀 모두 서로 다른 목적이지만 중요성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한층 공격진에서의 업그레이드가 된 창원시청 축구단인데 이번 시즌 초반 레이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선두자리를 잠시 뺏긴 지금 창원시청 승점 석점이 또 절실하겠고 강릉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오늘 경기 승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위치 그리고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승점 석점을 얻는 것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양팀 모두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 안으로 심판진들과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 빨간색 그리고 흰색 유니폼을 입고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요. 양팀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1대2 스코어로 원정팀 창원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선 창원이 또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K3 리그 팀 순위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팀 창원이 2위 그리고 원정팀 강릉이 12위. 순위표에서의 위치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금호석 캐스터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쨌든 창원은 조금 더 선두 탈환을 위해서 오늘 경기 힘써야겠고 반면에 강릉은 마지막 승리가 6월 24일 경기였어요. 이 승리 DNA를 다시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오늘 경기 양팀 모두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중해야 되는 선수 22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최경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임채용 골키퍼, 이용, 김주헌, 오윤석, 최명희, 한지원, 한승환, 진세민, 태연찬, 루안 그리고 조이록이 선발 출전합니다. 네, 지난 울산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와 달리 총 3자리가 바뀐 창원입니다. 특히나 이 임채은 골키퍼가 이승규 골키퍼를 대신해서 오늘도 장갑을 꼈어요. 최경돈 감독이 약간의 라인업 변화를 준 창원이었고요. 이를 상대하는 강릉의 라인업도 살펴보시죠.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은주 골키퍼, 지병우, 양기훈, 박선주, 김군일, 김선태, 이병욱, 이도겸, 정채건, 엄승민, 김진욱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릉도 마찬가지로 총 3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최전방 크리스찬을 대신해서 정채건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했다는 점이거든요. 정채건 선수도 마지막 출전이 3경기 전인 만큼 오늘 경기 또 본인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주관해 주실 심판진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기창 주심, 김영관, 장기진 제일제이 부심 그리고 황대조 대기심께서 오늘 90분 동안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오늘 경기는 이 창원이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만 강릉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 동기부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마지막 승리가 조금 먼 위치에 있었던 만큼 오늘 경기 강릉도 최전방의 정채건 선수를 필두로 해서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공격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창원시청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하셨고요. 방금 백현기 해설께서 말씀해 주셨던 강릉시민축구단 그 반대쪽에서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라운드 양주전 승리가 마지막 경기 그리고 네.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주전 승리가 이 마지막인데 어쨌든 이 백승우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강릉의 그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선발이 아니라 백승우 선수가 조커로서 네. 벤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경기도 역시 초반에 이 공격진들이 창원의 체력을 조금 더 빼준 다음에 후반전에 이 백승우 선수가 그 틈을 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 창원 종합운동장에서의 경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도근 감독이 백승우 카드를 후반전 하프타임과 동시에 교체 카드로 꺼내드는 네. 선수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백승우 선수가 이 빠른 크랙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그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창원 종합운동장에 또 경기 관람과 함께 먹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또 오늘 같은 날씨에 축구도 보면서 맥주 한 잔 그리고 또 간식까지 네, 날씨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더할 나위 없는 또 그런 풍경입니다. 또 가을 또 정말 축구 보기 좋은 계절이 됐기 때문에 너무 더더욱이 좋죠. 네. 많은 분들이 K3 리그 이 창원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장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이 점입 가경이잖아요. 네. 그야말로 또 순위 싸움도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또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또 경기장을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K3 리그로 전환된 이후에 이렇게 순위 경쟁이 치열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만큼 오늘 경기 창원에게 특히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휘슬이 불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 색상이 창원시청, 화면 오른쪽에 흰 색상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일단은 창원이 지난 경기와는 달리 조금 더 공세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난 경기 창원은 이 울산과의 경기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경기를 펼쳤는데 오늘 경기는 조금 더 라인을 올리면서 강릉을 상대로 빠른 시간 내에 선제골을 넣을 것으로 예상이 그런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요. 특히 뭐 현재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위표에서의 이 1위 싸움 너무나 중요한 이번 27라운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공격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네. 전환 패스 시도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지난 라운드에서 파주가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파주가 또 발목을 잡히면서 어쨌든 창원 입장으로서는 다시 선두 탈환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 시흥시민 축구단도 약간 쓰러지는 장면들이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아닌가 싶을 그렇죠. 오늘 경기입니다. 사실 창원 지금 백패스 찬스인데요. 미스고요. 바로 루안에게 기회가 와! 옵니다. 살짝 빗나갑니다. 루안. 자, 지금은 어쨌든 이 강릉의 수비 실책을 한번 노려봤던 루안이고요. 네. 경기 초반에 강릉의 수비 집중력 조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기를 시작한 지 2분도 되지 않아서 이 백패스 미스 그리고 네. 루안의 박스 안쪽 침투 오른발 슈팅 과정에서 약간의 뒤쪽 수비에 방해가 있긴 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어쨌든 강릉 입장으로서는 정말 철렁한 장면이었고요. 네. 강릉이 이렇게 수비 집중력이 조금 무너지면서 이번 시즌에 실점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조금 더 조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이른 시간 창원시청이 오늘 경기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세트피스 기회를 가져갑니다. 키커는 캡틴 태연찬. 오른발로 가까운 쪽 네. 노렸습니다. 수비 헤더. 자, 최근 들어서 역시나 이 창원의 주장이죠. 태연찬 선수와 또 루안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데 태연찬 선수의 이 세트피스 한 방은 언제나 이 창원 입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공격 옵션 중에 하나예요. 네. 이번 시즌 또 태연찬의 이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는 능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다시 한번 코너킥. 자, 이번에 뒤쪽인데요. 중앙 쪽. 황원준의 세이브. 지금 약간은 변칙적인 세트피스로 한 방을 노려봤던 창원이었습니다. 앞서서는 가까운 쪽으로 니어포스트 쪽으로 올려주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서로 약속된 플레이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약간 낮고 빠른 코너킥을 시도해봤고 조이록 선수가 굉장히 쉽지 않은 바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슈팅까지 가져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리그에서 득점 소식이 없는 조이록 선수 한 차례 슈팅을 노려봤습니다. 네. 아직까지 득점은 올리고 있지 못하는 조이록 선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이번 시즌에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클리어링. 헤더로 안정적으로 황한준 골키퍼에게 넘겨줬습니다. 일단은 강릉 입장으로서는 초반에 큰 위기 하나 넘겼어요. 계속해서 백패스를 통해서 후방에서 빌드업 준비하고 있는 강릉. 사이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대로 하프라인 넘어온 공. 반대 전환 크게 되나요? 좋은 터치를 통해서 공을 잡았습니다. 김진욱. 오른발 크로스 네. 반대쪽. 네. 약간 힘이 실렸던 크로스. 일단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이런 패턴들을 좀 활용해 봐야겠죠. 왼쪽 측면에서의 침투하는 김진욱 선수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김진욱 선수에게 전달이 됐을 때 동료 선수들이 빠르게 접근해주는 방법이 오늘 경기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김진욱 선수가 왼쪽에서 잡았을 때 반대쪽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렇죠. 창원이 공을 잡습니다. 뒤쪽으로 한승환, 김주헌. 중앙 많이 내려와서 공을 네. 잡아줬고요. 커팅해낸 공 하지만 다시 한번 공을 따내는 조이록입니다. 자, 역시나 루아는 최전방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서 플레이를 즐기는 선수죠. 네. 풀리지 않았을 때 이렇게 루안이 내려왔을 때 그리고 발빠른 이선 공격수들의 침투가 창원의 공격입니다. 한 번에 전방 침투를 바라봤습니다. 어후. 그리고 높았던 공을 네. 향해서 발과 머리가 약간 부딪혔습니다. 지금 조이록 선수의 첫 터치가 말끔하지는 못했거든요. 침투에 들어가는 조이록을 향해서 올려준 로빙 패스. 이 네. 과정에서 이 박선주 선수가 헤더 처리를 시도했었네요. 그렇죠. 발이 조금 높았다는 판정이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 루안이 조금 더 내려와서 연계에 집중할 때 상대에 올라와 있는 그 라인의 뒷공간을 지금처럼 발빠른 조이록 선수나 진세민 선수가 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공격 패턴이 어떻게 보면 창원의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미 27라운드 이제 거의 K3 리그도 막바지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따라서 과연 네, 강릉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 뒷공간을 커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강릉 시민이 오늘 그런 부분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터치라인 아웃된 공. 강릉의 스로인으로 경기 재개됩니다.
살짝 패스. 네. 그리고 김진욱이 끝까지 한번 달려들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죠. 강릉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공격 찬스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밀한 터치 하나하나가 조금은 소중하게 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몇 게임 안 남았네. 강릉 화이팅, 또 김군일 화이팅이라고 이 강릉시민축구단과 김군일 선수를 향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김군일이고요. 자, 연결이 한 번에 공간 쪽. 네,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강릉도 경기 초반에 창원을 맞아서는 그렇게 라인을 내리고 있진 않아요. 지금처럼 어쨌든 뒷공간을 조금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조금씩은 창원의 공격진이 압박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라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창원시청 축구단은 그런 강릉의 뒷공간을 상대로 침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네요. 그렇죠. 한 번에 크게 전환 성공했습니다. 아웃프론트로 살짝 코너 플래그 근처 정채건 두 명에게 네.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빠르게 나갈 수 있으면 기회가 될 텐데요. 오, 태클 제대로 통했고요. 다시 한번 강릉의 기회. 박스 안쪽으로 일단 들어온 공. 하지만 몸싸움에서 지지 않았었던 최명희였습니다. 네. 자, 지금도 강릉이 굉장히 인상적인 점이 어쨌든 공격 지역에서 볼을 뺏겼을 때 바로 압박을 들어가는 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바로 내려서지 않고 창원의 진영에서 최대한 공이 돌게끔 전방 압박 라인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맞불 작전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네. 지금도 다시 한번 창원의 후방을 향한 로빙 패스 강하게,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 더하기 절실함, 승리를 바랍니다. 창원시청 화이팅, K3 화이팅. 창원시청은 절실하겠죠, 오늘 경기 승리. 그렇죠. 네. 사실 창원시청이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은 구단 창단 이래로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FC 서울과의 또 FA컵 경기에서도 정말 승부처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 그리고 투혼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또 창원시청 팬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릉의 패스 인터셉트 해냈고요. 이후에 머리를 통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연결이 되나요? 한지원 살짝 찔러준 패스. 강릉시민축구단의 수비 만만치 않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소유권은 강릉에게. 네. 자, 어쨌든 강릉은 본인 진영에서 볼을 되찾았을 때 바로 이 왼쪽 측면으로 침투하는 김진욱 선수의 스피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창원시청 입장에서도 측면 뒷공간에 대한 염려는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김진욱 선수의 폼에 대해서도 참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릉시민축구단에는 이런 스피드가 좋고 또 발기술이 좋은 이 테크니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또 동포지션 경쟁자인 백승우 선수도 긴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경기는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는 백승우입니다. 국대보다 강릉. 또 저희 국가대표팀 코스타리카와의 경기가 오늘 8시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또 이 경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또 좋은 중계를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패스 이후에 클리어링. 헤더 지병우. 다시 한번 공이 지병우에게 돌아왔고요. 자, 경기 초반 세컨 볼에 대한 집중력도 강릉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치고 달려 들어갔던 이병욱이 향해서 약간 거칠었던 파울 한승환이었습니다. 네. 자, 역시 한승환 선수가 노련하죠. 지금도 경고를 받지 않는 선에서 상대 공격 tempo를 끊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돌파를 허용했었더라면 이제 뭐 창원 입장에서는 조금 치명적일 수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한 차례 창원시청의 박스 안쪽으로 로빙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잡아냈었던 임채훈 골키퍼. 자, 시즌 초반에 창원의 이 3선을 봤을 때는 이 한승원과 이재권 선수의 또 그런 더블 볼란치 전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재권 선수는 이번 시즌에 또 후반기로 갈수록 조커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도 역시 또 후반전에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경문 감독이 또 하프타임 이후에 어떤 선택을 가져갈지 봐야겠습니다. 대각선 패스 끊어냈는데요. 아하. 라인 따라서 줬던 패스 하지만 강도가 조금 강했습니다. 네. 강릉의 스로인. 강릉시민축구단도 확실히 뭐 지난 경기 김해시청전에 약간의 아쉬움을 드러내는 걸까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기 자신들 입장에서는 승리해야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경기였거든요. 지금 강릉의 공격 김진욱입니다. 자, 템포 살립니다. 스텝 오버. 약간은 길었던 터치. 네. 뒤쪽으로. 자, 지금 어쨌든 이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을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있는 강릉이에요. 왼쪽에서 삼각형을 그렸던 강릉. 중앙으로 살짝 넘겨줍니다. 이도겸. 지병우 최후방으로 공이 넘어옵니다. 네.
자, 최근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강릉이지만 지난 시즌과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의 문제로 봤을 때는 그래도 확실히 개선된 점들이 보이거든요. 네. 지난 시즌에는 약간은 조금 더 중원에서의 연계가 잘 되지 않았고 최전방에 위치한 이 제공권 높은 선수들에게 롱볼을 위주로 공격을 지도했던 반면 이번 시즌에 확실히 조금 더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도 한번 그런 만들어보는 시도를 이 찔러주는 패스를 통해서 시도해봤습니다. 네. 임채훈 골키퍼 한승환에게 위험 지역에서도 굉장히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롱킥으로 하지 않고 한승환 선수가 라블 피아나 역할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센터백이 벌어진 사이로 내려와서 빌드업을 담당해주고 있고요. 한지원도 한 차례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해봤습니다. 김주헌, 한승환. 결국 오늘 한승환의 발끝에서 어떤 패스, 어떤 퀄리티의 패스가 나올지가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한승환 선수가 또 이렇게 킥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창원 입장으로서는 또 노려봐야겠습니다. 바로 오른발 킥 시도 끊겼고요. 강릉의 역습 이병욱이 한 차례 접는 과정 네. 휘슬이 불립니다. 파울. 자, 어쨌든 창원이 경기 극초반에는 약간은 밀어붙이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강릉의 오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원이 무리하지 않고 뒤쪽에서부터 집중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수비 집중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자마자 참 공교롭게도 조금 아쉬운 패스미스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제가 참 무안하죠. 우리 백경기 해설의 이 멘트가 좀 맞게끔 경기가 또 치러질 필요가 강릉 입장에서 있겠습니다. 네. 수비 집중력 중요하니까요. 네. 저희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의 로빙 패스 전방으로 시도. 헤더 그대로 뒤쪽으로 빠집니다. 높은 위치 창원의 스로빈. 네. 창원은 이렇게 중원 쪽에서 패스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로빈 주변에서 짧게 주고받았고요. 다시 한번 좋아요. 삼각형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침투 시도. 네. 마지막에 얼리 크로스 끊어냈습니다. 자, 지금도 오윤석 선수의 움직임이 얻어낸 코너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횡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언더래핑을 들어가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던 오윤석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번뜩임이 또 창원시청 선수단의 많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또 오윤석 선수는 코너킥 부근에서 이렇게 크로스를 올리는 것도 물론 준수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오늘 또 오윤석 선수의 움직임 지켜봐야겠고요. 네.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두 차례 날카로운 코너킥을 만들어냈었던 태연찬의 세 번째 코너킥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태연찬 선수 킥감각 좋거든요. 오른발로 이번에 약간 자, 먼 쪽이었는데요. 네. 머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야죠. 강릉의 역습. 일단은 공은 강릉에게 그대로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욱 자, 좋은 연결이에요. 중앙 쪽으로 수비수 아직 많지 않은데요. 아, 오른발 여기서! 시도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도 이도겸 선수가 어느새 중앙으로 오버래핑을 한 이후에 본인이 과감하게 슈팅을 했는데요. 옆에 어쨌든 경우의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열리자마자 공간이 나오자마자 바로 오른발로 시도해봤었던 이도겸의 슈팅 임채훈 골키퍼를 위협해봤습니다. 네. 네, 주변 동료들은 어쨌든 자기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어필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과감한 시도는 분위기 반전을 시키는 데는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수비 숫자와 공격 숫자가 같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택지에 대한 아쉬움은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창원의 공격. 살짝 앞으로 루안. 자, 지금도 수비로의 전환이 굉장히 빨랐던 강릉이에요. 순식간에 지금 자신들의 진영에 8명, 9명 정도의 수비를 내려놨습니다. 네. 전방 압박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자, 관건은 어쨌든 이런 전방 압박 강도, 빠른 전환 속도를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요. 태연찬 쪽 마지막까지 공을 건드려봤었던 태연찬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9개의 득점과 7개의 도움. 네. 스탯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본인으로서도 이 텐텐을 찍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워낙에 이 창원의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창원의 레전드 태연찬 선수인데요. 그렇죠. 창원 1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1기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치고 2기 이번 시즌에 다시 한번 돌아온 태연찬의 활약입니다. 잠시 창원을 떠났을 때도 이 창원시청 팬들은 태연찬 선수를 바라보는 그런 응원의 댓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이번 시즌도 그 응원의 댓글 또 응원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태연찬입니다. 네. 사실 지금은 경주로 떠난
양준모 선수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이번 시즌 창원의 관건이었는데 양준모 선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태연찬 선수입니다. 오히려 창원시청의 성적은 지금 뭐 우승 가시권에 있으니까요. 네. 위험지역 백패스 시도. 네, 결국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코너 아웃. 네, 어쨌든 최경돈 감독이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임채용 골키퍼로부터 시작되는 롱볼을 그렇게 많이 시도하지 않으라고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최대한 차근차근 전개를 하고 있어요. 방금도 걷어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장면이긴 네. 했었는데요. 이렇게 강릉시민 축구단에게 코너킥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강릉은 이런 세트피스 한 방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른발로 준비. 가까운 쪽인데요. 루안의 헤더. 두 명의 네. 전방 압박. 하지만 창원 쉽게 걷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압박 성공. 빠져나왔어요. 태연찬 오른발로 한 번에 크게 반대쪽. 자, 지금 템포 좋습니다.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진세민. 그대로 자, 오른발 시도해봤었지만 수비벽에 막힙니다. 자, 어쨌든 지금도 강릉이 라인을 계속 높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창원 입장으로서도 역습의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지공 상황과 카운터 어택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경기입니다. 네. 차례 엄승민 쪽으로 패스 연결 시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네요. 진세민 선수로 보입니다. 네, 앞선 장면에서 이 슈팅할 때 약간은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경기 진행엔 단장에는 문제 없어 보이고요. 스로인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이용. 또 이용 선수도 이번 여름에 합류해서 네. 바로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김포에서도 워낙 또 빌드업 능력도 출중하고요. 특히나 이 내셔널리그, K3리그에서 잔뼈가 굉장히 굵은 선수죠. 또 이용 선수는 이름 때문에 조금 손해 보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어쨌든 유명한- 수원FC의 이용 선수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하지만 K3의 창원에도 이용이 있습니다. 왼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빌드업 시도. 지금도 압박 굉장히 좋은 강릉이에요. 그리고 카드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끊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의 중원의 미드필더진들이 쉽게 강릉의 골문으로 돌아서지 못하게끔 압박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강릉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이렇게 강한 압박 전술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계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단 그런 압박을 거는 선수뿐 아니라 앞으로 나갔을 때 그 뒷공간을 채워주는 커버해주는 선수의 체력까지 또 달 수가 있거든요. 팀적으로 이 압박 전술에 대해서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을지 강릉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주원과 임채훈 패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승민의 압박 강도 네.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경기 창원이 후방 빌드업을 짧게 전개를 하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이 강릉의 김도근 감독이 압박 강도를 높이라고 지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연찬 중앙에서 공 잡고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왼쪽 측면 진세민. 자, 과감해야죠. 오른발 시도 끊겼고요. 그 안쪽으로 네. 찔러줬습니다. 넘어지면서 좋은 지역 프리킥을 얻어내는 태연찬. 네, 지금 태연찬 선수가 정말 영리한 플레이를 했어요. 지병호 선수를 등지고서도 어쨌든 볼을 뺏기지 않으면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명희의 날카로운 패스 그리고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내는 태연찬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강릉 입장으로선 정말 위험한 위치고요. 창원은 역시나 이 태연찬 같이 킥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거리로 보나 또 각도로 보나 굉장히 선택지가 많은 창원입니다. 네. 또 황한준 골키퍼는 이번 위기를 넘겨야 될 임무가 생겼고요. 지금 볼 쪽에는 일단은 태연찬 선수 물러났고요. 굉장히 많은 수비벽. 일곱 명의 수비벽과 네. 또 그 밑쪽에도 누워 있습니다. 지금 루안과 오윤석이 어쨌든 뭔가를 나누고 있는데 루안 선수가 양보를 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루안 선수도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하게 된다면 두 자릿수 득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태연찬 선수와 같이 9골로 팀 내 공동 득점 1위고요. 말씀해 주셨던 루안과 오윤석 그리고 최명희 선수까지 현재 공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창원 입장으로서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루아는 한 차례 양보하는 모양. 오윤석과 최명희. 오윤석 오른발로 낮게 깔렸는데 네. 정면. 그리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거. 오, 지금 여전히 박스 안쪽입니다. 등지면서 태연찬. 처리가 지금 깔끔하게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창원의 공격.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인데요. 루안의 가슴 트래핑.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펜스 파울이 나옵니다. 지금 프리킥 장면에서 어쨌든 골키퍼 입장에서는 시야가 가릴 수밖에 없었는데 침착하게 그래도 세컨볼을 내주지 않는 선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수비벽 사이를 제대로 공략했었던 오윤석의 프리킥 그리고 펀칭 이후 과정에서 황한주 골키퍼가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다만 이 마지막 제2 동작에서 캐치에서 약간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차례 또 한 번 위기를 넘기는 황한주 골키퍼예요. 어쨌든 창원시청 축구단이 왜 자신들이 우승 경쟁팀인지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을 또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에서의 단단함도 한 차례 보여줍니다. 헤더. 강릉 또한 창원시청 축구단의 순위표에서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렇죠. 정말 맞불어 놓고 있고요. 로안과 지병우. 지금 네. 센스 있게 빼냅니다. 자, 여기서 풀어 나오게 되면 기회입니다. 반대쪽으로 풀어 나오는 패스 끝까지 쫓아가 봤지만 김선태가 잡기에는 약간 멀었습니다. 네. 지금도 창원이 되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압박을 걸었거든요. 네. 완전히 중원 쪽 그리고 최전방 쪽까지 라인을 올리면서 전방 압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통했네요. 창원의 뒷공간이 많다라는 것이 정말 잘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경기는 창원이 선제골을 넣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창원 입장에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라인을 올리고 또 강릉이 속공에 능한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전반전에 창원은 선제골이 반드시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상대방 골문에 향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있는 네. 창원이고요. 지난 울산시민축구단과의 경기와 굉장히 대조적인 점이죠. 그리고 강릉의 또 다른 빨라요. 역습 시도 정채권이 한번 스피드를 올려봤습니다만 임채훈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또 스피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그걸 활용한 역습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또 정채건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동기부여가 또 충분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정채권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발 출전하지 않은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마지막 선발이 24라운드 경주한 수원전이었는데 그 당시 경기에는 또 팀이 패하면서 조금 빛이 발했거든요. 강릉 압박을 피해서 뒤쪽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스피드가 좋은 정채건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다는 점은 어쨌든 김도근 감독이 라인이 높게 끌어와 있는 창원의 뒷공간을 노리겠다는 그런 전법입니다. 오늘 경기 컨셉에 대해서는 양팀 모두 확실하게 보이고요. 그렇죠. 오윤석 중원에서 한 번에 다시 한번 공간이에요? 후방 공간. 황한준 이번 타이밍은 제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 이렇게 뒷공간이 조금은 많이 노출되는 경기에서는 골키퍼들의 판단력이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앞서 황한준 골키퍼의 약간의 미스, 또 임채훈 골키퍼도 약간 위험한 장면이 있었고요. 태연찬 직접 몰고 갑니다. 자, 열려 있습니다. 조이록에게 원터치로 중앙 쪽 수비가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세컨볼. 네. 한승환이 컨트롤했고요. 이후에 찔러주는 패스는 그대로 상대방 골키퍼에게 향했습니다. 네. 지금 강릉의 수비 전형을 보시게 된다면은 조금은 측면을 내주고서라도 중앙 쪽으로 조금은 밀집해서 수비 라인을 형성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오버래핑 능력이 굉장히 좋은 오윤석과 같은 풀백들을 어쨌든 내주면서 중원 쪽에서의 제공권을 강화시키려는 강릉의 수비 진영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전반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스코어는 0대0. 확실히 지금까지의 경기 분위기는 창원시청이 지공 상황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의 헤더. 강릉 상대방의 진영에서 플레이 시도 그대로 창원에게 저지됐고요. 약간의 내면터 네. 터치. 강릉이 다시 한번 공격을 나가 봅니다. 정채권의 스피드. 전원이 굉장히 빠르죠. 박스 안쪽. 그리고 왼발로 반대편 반대쪽 있어요! 머리.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김진욱의 헤더. 와, 지금도 창원이 역습을 맞는 상황에서 다시 본인들의 역습에 나섰고 또 정채건의 크로스도 굉장히 정확했거든요. 강릉도 날카로운 한 방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 김진욱 선수가 어느새 또 박스 안쪽으로 와서 직접 슈팅까지 시도를 하는 모습. 오늘 경기 강릉의 굉장히 또 확실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쪽 윙들의 활발함
앞으로 남은 경기 시간 중에서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릉의 양쪽 윙어인 김진욱과 정채건 이 두 선수가 계속해서 좌우를 스위칭하면서 창원의 수비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창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본인들이 라인을 높게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뒷공간에 대한 염려는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중앙에서 엄승민 스트라이커의 이 크기를 활용한 방해도 계속해서 적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엄승민 선수가 물론 센터 포워드로서 직접 공격 그리고 득점까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발빠른 이선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것도 오늘 경기 또 하나의 임무입니다. 결국에는 팀이 득점을 해야 승리에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창원시청 다시 한번 후방에서 자신들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강릉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다양한 공격 패턴들을 만들었다고 또 방증해주는 요소가 되거든요. 창원의 공격. 강릉 시민이 자신들의 파이널 서드 지역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자, 창원은 또 이렇게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또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전방 압박에 대해서는 약간 무르고 있습니다. 오윤석 살짝 띄워줍니다. 태연찬의 좋은 터치. 있죠. 그리고 오른쪽 공간으로 자, 조이록이 연결됐습니다. 뛰어들어갑니다. 원터치 크로스. 크게 포물선을 그립니다. 반대쪽 진세민. 자, 지금 어쨌든 오른쪽 공간에서 공간이 계속 나고 있기는 한데 창원 입장으로서는 마지막 크로스의 정확도가 약간 아쉬움이 남네요. 결국에는 방점을 좀 찍을 필요가 있는 창원입니다. 김군일. 오늘 또 김군일 선수를 향한 응원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김건일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좀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 또 3백의 오른쪽 스토퍼로 출장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루안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요. 자, 한 번에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연결됩니다. 박스 안쪽 조이록 1대1 상황. 조이록! 오호! 옆그물이었습니다. 조이록의 오른발. 지금은 루안이 엄청나게 굉장히 잘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이 아웃프런트 패스 한 반박자 빠른 타이밍에서의 패스였는데 조이록 선수의 마무리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에 이 마무리가 들어갔었더라면 조이록의 마무리도 좋았었겠지만 루안의 비꼬는 의미 없는 0.9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 루안이 이렇게 연계에 조금 더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원의 이런 이선 공격수들에게 조금 더 많은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 차례 강릉시민 축구단이 위험한 위기를 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조이록 선수 아직 득점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마무리 장면에서 힘이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간은 남아 있고요.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강릉 입장에서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겼고요. 창원시청 직접 몰고 올라가고 있는 최명입니다. 자, 조금씩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강릉의 수비진들이에요. 왼쪽에서 원터치 패스 시도. 일단 수비벽에 가로막혔고요. 다시 한번 1대1. 박스 근처 두 번 접었습니다. 그리고 왼발 네. 올라갔지만 동료에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강릉의 역습. 자, 강릉은 어쨌든 이렇게 전반 초반에 압박 강도를 굉장히 높게 올리면서 압박을 하는 것에 조금은 반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강릉의 백포에서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은 벌어지고 있어요. 복귀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조이록입니다. 이번에 낮게 시도. 차분하게 이도겸의 탈압박 시도. 그리고 넘어지면서 휘스릴 소리가 들립니다. 자, 어쨌든 경기 자체는 창원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릉의 이 수비 집중력이 계속해서 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진욱과 정채건으로 필두되는 최전방에서의 공격 자원, 그리고 스피드를 계속해서 또 강릉 입장에서는 밀어볼 필요가 있겠죠. 박선주의 짧은 프리킥으로 경기 재개됩니다. 양기훈, 박선주와 다시 한번 주고받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역시 강릉 입장에서는 승점을 따내기 위해서는 물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김진욱과 정채건에게 얼마나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느냐, 전환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의 방점이 또 찍혀 있거든요. 후방 자원들과 삼선 자원들의 발끝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렇게 압박 강도를 높게 끌어올리면은 자연스럽게 또 킥할 때도 체력적인 요소가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강릉 하프라인 넘어왔습니다. 이병욱이 살짝 찾은 패스. 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도 김진욱을 한번 겨냥해봤습니다. 끊어낸 김주헌 직접 몰고 가고요. 앞쪽으로
태연찬 잡습니다. 이병욱도 끝까지 네. 도전해봤습니다. 몇 차례 주고받은 끝에 다시 한번 창원에게 공이 넘어옵니다. 진세민. 자, 진세민 쪽에 기회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굉장한 드리블 시도. 네. 넘어졌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와, 진세민 선수의 드리블 능력이 한 차례 번뜩였는데 지금 주심은 일단은 경기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그대로 강릉의 역습으로 이어졌는데요. 김진욱 쪽. 네. 하지만 터치 그대로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와, 지금 진세민 선수가 완전히 지금 1대1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속았어요. 지금 수비진들이. 두 명의 수비를 그대로 허수아비로 만들었었던 엄청난 턴. 진세민이 왼쪽에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진세민 선수 오늘 단단히 벼르고 왔는데요. 양 팀의 윙어들의 컨디션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경기 강릉은 측면 수비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걸지 않고 있고 중앙 쪽을 오히려 밀집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창원의 윙어들에게 1대1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훈훈한 장면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부녀 사이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또 저렇게 어린 나이부터 축구장에 오게 된다면 정말 평생 팬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왼쪽 한번 측면에서 왼쪽이에요. 최명의 돌파 그리고 루안에게 짧은 패스에 연결이. 박스 안쪽 다시 한번 넘어졌고요. 자, 휘슬 이번에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프리킥이네요. 네. 박스 바로 앞이었습니다. 지금 태연찬 선수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박스 안쪽이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뒤 도는 과정에서 어느 타이밍에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많은 항의가 있었던 태연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칙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뭐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반칙이 일어난 바로 그 시점이 기준이 되거든요. 태연찬 선수 입장에서는 넘어진 당사자이기 때문에 PK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창원시청 PK보다 프리킥이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위치에서 한 차례 좋은 슈팅을 또 보여줬던 오윤석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부분이 오윤석 선수가 그대로 또 한 차례 시도를 할지 아니면 또 강릉시민축구단의 빈틈, 다른 빈틈을 한번 노려볼지요. 자, 앞선 위치보다 조금 더 가깝게 파울이 불렸습니다. 태연찬 또 주장으로서 또 당사자로서 아쉬움은 네.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저렇게 주장으로서 어필을 하는 것도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주장 완장의 무게라고 할 수 있죠. 네. 현재 창원시청의 프리킥으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공 주변에는 이번에도 3명의 선수 루안과 오윤석 그리고 최명희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운 위치일수록 상대 골키퍼 입장에서는 공 자체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자신들의 수비벽에 약간 가로막히는 시선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오윤석 지나가고요. 이번에 루안에게 기회가 자,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루안입니다. 이번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만족시키는 루안입니다. 스코어 1대0. 와, 루안 역시나 이 득점 감각 오늘 경기도 불을 뿜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골키퍼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힘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골키퍼 그리고 수비벽만 넘기는 슈팅으로 한 차례 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루안이에요. 루안에게 파워는 필요 없었습니다. 디테일함으로 방점을 찍은 루안. 이렇게 스코어 1대0. 홈팀 창원이 웃으면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그저 그냥 툭 차놓고 완전히 지금 황한준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속도로 왔거든요. 팔을 쭉 뻗어봤었던 황한준 골키퍼 네. 하지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김주원 선수와 이 댄스 셀레브레이션 한 차례 클럽을 열어봤습니다. 네. 또 금호석 캐스터가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오늘 이 골로 인해서 루안이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참 창원시청 축구단이 이번 시즌 통틀어서 많은 선수들이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루안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 지표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참 루안이 이번 시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골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계에도 굉장히 능하고 간간히 또 이런 프리킥에서의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번엔 또 세트피스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었던 루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로빙 패스. 강릉시민축구단은 이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창원의 전반전 가장 지상 목표는 바로 선제골이었는데 그 목표를 일단 이뤘단 말이죠. 강릉 입장에서는 조금 더 창원의 뒷공간이
많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릉에 조금 더 중원 쪽에서의 연계가 조금 더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차례 중원에서의 약간은 거칠었던 강릉의 압박, 그리고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선수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지난 시즌 또 루안이 김해에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12골을 넣으면서 두 자릿수 득점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두 시즌 연속으로 K3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해내고 있는 루안입니다. K3에서는 이제는 검증된 스트라이커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김해에서도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또 창원에서 온 첫 시즌 만에 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루안입니다. 이번에도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했었던 루안. 자, 지금은 네, 강릉 김도근 감독이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교체 카드를 사용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최전방에 33번의 백넘버 백승우 선수가 보이고 있죠. 네, 지금 엄승민 선수가 빠지고 백승호 선수를 굉장히 이른 시간에 투입하고 있는 강릉입니다. 뭐 언젠가는 들어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굉장히 이른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쨌든 강릉 입장에서는 굉장한 승부수인데요. 사실 백승우 선수는 엄승민 선수와는 약간 다른 장점이 있는 선수니까요. 그렇죠. 엄승민 선수가 또 제공권에 강점이 있다 하면은 백승훈 선수는 또 스피드를 활용한 득점을 노리는 선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강릉시민축구단의 3톤 모두가 스피드 스타가 탄생됐습니다. 네. 태연찬 밑으로 내려와서 벗겨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강릉은 0대1로 지든 0대2로 지든 똑같습니다. 사실 이 패배를 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른 시간에 승부수를 띄웠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진영에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 반대쪽 여기서 내갔어. 네. 터치 시도해봤었던 김진호, 하지만 탄식하고 맙니다. 네. 마무리 패스를 하는 시점에서 약간의 디딤발이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 패턴은 전반전 내내 반복되고 있고요. 과연 그 언제 한번 터질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욱 선수의 오늘 터치 감각 굉장히 좋거든요. 제대로 패스만 연결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강릉은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크게 넘겨준 패스, 진세민은 지나쳤고요. 도착한 곳은 김선태의 발이었습니다. 한 번에 좋습니다. 라인 따라서 내줬습니다. 그리고 낮은 네. 크로스 임채훈이 나와서 처리해냈습니다. 지금 강릉이 또 한 차례 좋은 모습이 어쨌든 불발되긴 했습니다만 김선태 선수가 백패스를 내주지 않고 조금은 모험적인 패스를 시도했단 말이죠. 네. 창원을 상대로 어쨌든 맞불을 계속 놓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전반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이 동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가 보인 걸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창원 다시 한번 후방에서 출발합니다. 김주헌 다시 받았고요. 오윤석 올라와 있습니다. 오른발로 한 번에 후방 공간. 태연찬이 가슴 트래핑까지 성공했습니다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지공 상황에서도 어쨌든 강릉의 가장 큰 단점은 이런 수비 사이에서의 공간이 순간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이거든요. 역시 루안, 그리고 짝짝짝, 그리고 창원시청 화이팅 화이팅. 뭐 루안 선수 창원시청에 정말 책임져 주는 네. 해결사입니다. 또 창원 팬분들은 이 루안 선수의 이번 시즌 활약, 김해에서 넘어왔을 때 이때만큼만 좀 해주지라는 그렇죠, 생각 네. 그대로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짜란다 루안. 루안 선수 폭동입니다. 얼마나 창원 팬들 입장에서는 예쁘겠습니까? 창원시청 축구단의 이번 27라운드 경기가 이 우승 레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어쨌든 4경기를 남아 놓은 시점에서 창원이 우승 레이스를 위해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경기가 양주, 시흥 그리고 청주까지 만나는데 좀 쉬운 상대가 하나도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양주도 이제 후반기 들어서 페이스가 굉장히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시흥은 우승 경쟁팀. 굉장히 쉽지 않은 레이스가 예정되어 있는 창원입니다. 한 번에 강릉의 뒷공간 노려보는 패스, 김주헌의 클리어링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과는 달리 챔피언십이 없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런 플리그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약간 루즈해질 수 있는 마지막 후반기 과정인데 지금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플리그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의 승점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치열하게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릉 좁은 지역에서 타락박 시도 김진욱입니다. 네. 끝까지 드립을 이어나가봤지만 주심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자, 김진욱 선수에게 오늘 경기 전반전에는 굉장히 공이 많이 가고 있는데 창원의 수비진들도
강릉이 오늘 김진욱 선수를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이미 눈치를 챘어요. 따라서 이 강릉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다른 패턴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후반전에 어떻게 보면 이 백승우 선수의 활약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백승우가 공을 잡았습니다. 강하게 등지고 있는 김주헌. 이렇게 상대방 공격자의 파울까지 이끌어냅니다. 네. 자, 지금은 완전히 이 김주원 선수가 상대의 공격 방향을 예측을 했죠. 그리고 백승우 선수를 뭐 피지컬로 눌렀고요. 네. 반칙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골키퍼 임채훈이 직접 프리킥 처리를 위해서 박스 바깥쪽으로 나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은 어쨌든 제공권의 강점이 있는 엄승민 선수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피지컬 싸움을 1대1로 했을 때 약간은 밀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한 패스를 많이 시도해볼 필요가 있어요. 백승우가 들어가기 전까지의 공격 전개 이 컨셉과는 약간 다른 시도가 필요한 강릉입니다. 네. 터치 시도하는 과정 넘어지면서 한지원이 상대방의 반칙을 이끌어냈고요.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자, 약간 한지원 선수의 발이 차인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 이병욱과의 발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뭐 한지원 선수는 뭐 워낙 베테랑이죠. 네, 중원에서부터 또 조율을 해줄 수가 있는 선수고 득점 감각까지 있습니다. 창원 종합운동장에는 치맥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좋죠. 축구 보면서 치맥하는 거 네. 뭐 축구 팬분들이라면 다들 아는 그런 모멘트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강릉시민축구단의 진영에서 또 다른 접촉 그리고 김군일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자, 지금은 완전히 돌아서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도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김건일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 카드. 지금 계속해서 이 창원의 왼쪽 그리고 강릉 기준 오른쪽 측면에서 많이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데 강릉 입장에서는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첫 골 장면에서 어쨌든 왼쪽 공격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은 프리킥으로 약간은 먼 위치에서 공격 재개되겠습니다. 창원 큰 대각선을 그려봤는데요. 꼭지점은 황한중 골키퍼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강릉이 전반전 내내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고 빠른 역습을 필두로 하는 공격 패턴도 굉장히 준비를 잘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한 점을 실점을 했기 때문에 후반전 들어서는 약간의 계획이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실점을 허용하는 과정이 세트피스였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강릉의 전반전이겠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강팀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등한 경기에서 하나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 창원 입장으로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강릉의 클리어링 지병우입니다. 이번 시즌 내내 팀의 최후방을 책임지고 있는 지병우. 누안이 스로윈 넘겨줬습니다. 오윤석. 그리고 네, 지금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한 번에 스로윈 넘겨줍니다. 멀리 가지 못한 크로스. 수비 헤더 이후에 강한 경합. 자, 파울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강릉 일단 후방으로. 그리고 전방. 네. 자, 강릉은 이 최전방에서의 스피드는 굉장히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중원에서의 이두겸 선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전반전입니다. 또 중원에서 풀어 나와야 최전방에 있는 자원들에게 공이 연결이 되니까. 네. 물론 본인 진영에서 볼을 뺏었을 때 역습을 하는 주 패턴은 측면이긴 합니다만 지공 상황에서 조금 더 강릉의 중원에서 볼을 소유해줄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한 차례 좋은 수비 박선주가 보여줬고요. 자, 순식간에 좋죠? 왼쪽으로 이병욱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두 명의 수비 다리 사이로 한 명. 두 번 접어듭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진입. 오른발 마무리까지.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병욱. 와, 지금도 이병욱 선수가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본인의 개인 기량으로 어쨌든 슈팅까지 날려봤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면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의 드리블로 두 명을 제쳐냈고요. 네. 세 명을 앞에 둔 과정에서 가마차기 시도 EZD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잘 감겼는데 어쨌든 코너킥까지는 이어가는 강릉의 공격이에요. 이병욱 선수가 엄청난 솔로 드리블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지금 경기에서는 3선에서 주로 위치하고 있는 이병욱인데 전문 윙어였나요? 그렇죠. 이병욱 선수가 보통 이렇게 중원 쪽에서 패스 줄기를 담당해주는 선수인데 이런 개인 기량도 있습니다. 어느덧 전반전 정규 시간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강릉의 코너킥.
왼발로 가까운 쪽 수비 헤더가 먼저입니다. 세컨볼 자. 잡아놓고 왼발 마무리 시도인데요. 임채훈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반전 추가 시간 네. 2분이 주어집니다. 공격을 마무리 짓고 또 강릉이 내려오는 장면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수비진이 복귀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니까요. 헤더로 다시 한번 상대방의 진영 들어왔습니다. 백승우가 뒤도는 과정 휘슬이 불립니다. 파울. 자, 이 공간에서 백승우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는 사실 강릉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백승우 선수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볼을 받을 수 있게끔 강릉의 중원진들이 조금 더 연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후반전 또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어떤 대화가 있을지 강릉시민 축구단에게는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강릉도 충분히 또 따라갈 수 있는 저력을 이번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패배가 지속되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 또 동기부여가 충만할 수가 있거든요. 강릉 입장에서도 어쨌든 하프타임을 좀 도모를 해봐야겠죠. 전반전에 보여줬던 에너지 레벨로만 봐서도 강릉시민 축구단의 오늘 경기 동기부여는 꽤나 있어 보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창원의 동기부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선택 클리어링. 창원 공 가져왔고요. 네. 반칙입니다. 여기서 루안 네. 선수의 이 프리킥은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구석의 정확도만을 기한 루안의 아주 감각적인 프리킥골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득점 장면에 대해서 저희가 그림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만 너무 좀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화백이었습니다. 루안 화백. 참신한데요. 왼발 얼리 크로스 박스 안쪽 겨냥 네. 헤더까지 연결이 됐었습니다. 조이록 한 번에 멀리 내준 공 이용의 헤더 처리. 네. 그리고 이용의 헤더 처리를 끝으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2022 K3 리그 27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강릉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강릉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1대 0으로 루안이 창원에게 리드를 안겨줍니다. 네, 선두 싸움 그리고 중위권 도약이라는 굉장히 또 뚜렷한 동기부여를 갖고 오늘 경기 전반전부터 양 팀이 부딪혔거든요. 하지만 결국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두 자릿수 골을 득점한 또 루안의 프리킥 골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여러 항의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권승철의 다시 한번 앞서가는 득점 53분에 터지게 됩니다. 결국은 강한 프레셔를 가져가면서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를 통해서 득점 기회가 나오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혼전이었거든요. 여러 차례 굴절이 있었고 자, 이 터닝 슛이 굴절되면서 권승철에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집중력을 가져간 쪽은 청주였습니다.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또 권승철 선수가 뒤쪽에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광래승 선수가 정말 세밀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내줍니다. 오른발! 오! 골입니다! 파주시민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듭니다. 슈퍼골 완벽하게 감아차면서 스코어는 2대 2가 됩니다. 감탄이 나오는 파주시민의 멋진 약속된 프리킥. 약속의 동점골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상엽 선수가 곧바로 감아차면서 그대로 골문을 뚫었습니다. 주고 한 번 더 주고 두 번을 속이면서 아름다운 궤적으로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민우 골! 이민우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순식간에 부산교통공사 이민우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약간은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었거든요. 이민우 선수가 놓치지 않고 시즌 5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에서 박태용 선수의 헤더가 뒤쪽으로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오프사이드는 선언되지 않았고요.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의 수비진 쪽에
그리고 이뮤석이 성큼성큼 올라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연결합니다. 신영준입니다. 신영준 잡아놓고 제쳐냅니다. 신영준 들어갑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단 한 번의 역습 기회를 살려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신영준 선수가 카메라를 보고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엔 하트까지. 이뮤석 선수의 이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15라운드 이후에 득점이 없었던 신영준 선수가 올 시즌 10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또 한 점 차 달아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이재승 감아줍니다. 날카로워요. 헤더 떨어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전반전 막판 추가 득점을 기록하는 권진영 선수입니다. 지금 전반전에만 3골을 몰아붙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권진영 선수의 추가 득점. 여기에서도 마크를 좀 놓치면서 이 세컨볼 기회가 권진영 선수에게 떨어졌고요. 네, 빠른 타이밍에 안으로 패스를 배급하려고 했는데 정확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뒷공간 열려 있어요. 못다가 따라가서 좋은 잡아냅니다. 역습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역습으로 왼발 크로스! 선제골 터졌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줄리아노! 저희가 줄리아노 선수가 마수거리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또 브라질리언 모따의 도움을 받아서 선제골을 만들어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 모따 선수가 네. 수비를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할 때 다른 맞습니다. 동료들에게 찬스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줄리아노가 그 공간을 찾아 들어갔군요. 모따가 역습 과정에서 왼쪽 측면으로 돌아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빠른 타이밍에 가운데로 쇄도하는 줄리안을 정확히 봤고요. 줄리아노 선수가 떠먹여준 밥을 제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줄리아노까지도 마수거리 득점에 성공하는 천안시 축구단, 이제 브라질리언 트리오 모두 데뷔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득점하자마자 또 브라질리언 트리오가 모여가지고 쉽사리 이 승리를 내줄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박스 지금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박스 안쪽 왼발 들어갑니다. 한 골 더 들어갑니다. 천안시민 축구단의 윤용호입니다. 역시 윤용호죠. 그렇습니다. 네, 뒤쪽에서 완벽히 윤용호를 보고 정확한 패스가 배달이 됐고요. 버스트 터치, 완벽한 터치 한 방으로 완벽하게 슛을 만들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윤용호가 또 하트를 보내주고 있는데 아하. 원정 팬들 얼마나 윤용호 선수가 사랑스러울까요? 네, 여기서 오른발로 정확하게 왼쪽을 배달했고 여기서 터치 하나로 그냥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버렸죠. 그렇군요. 역시 윤용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득점입니다. 네, 그리고 여유 있는 세리머니. 이 웃음에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잘 풀리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용호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까지 전환. 벗겨놓고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경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골 따라붙습니다. 코리안 제이미 바디 유동규의 득점. 야, 이게 가슴으로 공을 받아두고 하프발리였나요? 와, 지금 순간적으로 수비를 완벽하게 떨쳐내면서 역시 한국의 제이미 바디 유동규 선수가 빠른 시간 안에 만회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오프사이드 라인 완벽히 뚫었고요. 오른 가슴으로 잡아준 뒤에 넘어지면서 집중력 잃지 않고 오른발로 만회골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유동규의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서 한 골 따라붙는 시흥시민, 역시나 저력이 있는 팀이란 걸. 이렇게 되면 앞쪽을 바라볼 수가 있는 양주시민 축구단. 김경훈이 왼쪽까지 받아놓고 유현승 크로스 굴절 살았고요. 오른발 직접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양주시민 축구단이 대포할 한 방을 꽂아 넣습니다. 윤병호 선수고요. 정말 이 굴절된 크로스를 논스톱 다이렉트 임팩트 슛. 와, 정말 환상적인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은 이 크로스가 굴절이 있었고 세컨볼을 그대로 네.
김태형 골키퍼도 이미 공의 결과를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상단 구석으로 꽂히는 환상의 슛이었고요. 네. 이 정태훈 선수가 좀 역동작 에 걸렸을까 느낌이 좀 있는데요. 오른발 이번에 낮게 크로스 맞았죠? 반대편 슛! 골 들어갑니다. 곧바로 맞불을 놓습니다. 경주와 수원.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세컨볼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양준모 선수가 되겠습니다. 서동현이 빠진 상황 그라운드의 중심은 양준모였습니다. 스코어 1대1 게임 리셋.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공다희 선수가 1대1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양준모의 왼발 슈팅. 확실히 박스 안쪽에 많은 숫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정말 이 양준모 선수의 골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던 경주한 수원의 선수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네. 보이네요. 원터치 가운데로 전달이 됐습니다. 공격 숫자 4명입니다. 왼쪽 공간 밀어줍니다. 좋은 흐름 치고 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기습적인 슈팅 그리고 벼락 같은 슈팅 득점을 만들어내는 당진 시민축구단입니다. 정말 대단한 득점이 나옵니다. 또 한 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잡자마자 많은 터치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돌아뛰는 한예일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골! 많은 동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동욱 선수입니다. 김동욱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면서 양팀의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됩니다. 이유찬의 크로스 그리고 김동욱의 헤더. 김현성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은 막아냈지만 뒤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잡아놨어요. 김찬희가 버팁니다. 김찬희 박스 안쪽. 자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박희준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1. 박희준 선수 대단합니다. 머리로 오늘 여러 차례 슈팅을 기록했던 박희준 선수가 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가는 점수. 짧게 연결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에 헤더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박희준 선수입니다. 박희준 선수가 기어코 머리로 성공을 시키네요. 그리고 따봉 세레머니까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병원의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박희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유지원 선수의 왼발로 코너킥이 진행되겠습니다. 왼발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골 김혜시청 먼저 만들어갑니다. 자 왼발 코너킥을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대로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김혜시청 축구단이었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오늘 주장 완장을 또 왼팔에 차고 주장다운 모습을 또 주장다운 품격을 한 차례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이뤄진 일이죠. 왼발 프리킥 그대로 낮게 흘러갔고 굉장히 예술적인 헤더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오늘의 첫 번째 골을 만들게 됐고요. 정확함을 또 보여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보겠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맞지 않습니다. 아직은 박스 안쪽 그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골 바로 1대1 균형추를 맞춥니다. 울산 시민축구단이었습니다. 장재원 선수가 정말 예술적인 레이저 슛이었어요. 바로 낮게 깔아주는 슛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오늘 왼발 키커들을 통해서 굉장한 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전 절반도 흐르지 않은 가운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혜가 뒤로 빼줬고요. 길게 밀어줬습니다. 자, 앞쪽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자, 좋은 기회로 김해시청 먼저 2대1까지 앞서갑니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1대1 동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리는 순간 바로 또 한 점차 리드하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자, 장백규 선수의 이적생으로서의 활약이 또 한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무심한 듯한 원터치 플레이였는데요. 김도근 감독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김성주. 한 브라질리언이 분위기를 올려놓은 창원 종합운동장입니다. K3 리그 27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강릉시민 축구단의 경기 이제 후반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은 스코어 1대0 루안이 득점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루안이 한 번 찾아온 찬스를 또 놓치지 않는 본능을 이번 시즌 그리고 오늘 경기까지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는데 힘들이지 않고 아주 감각적인 슈팅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원 입장에서는 지공 상황이 워낙 많았었고 하지만 지공 상황에서 득점이 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득점이 더더욱이 절실했을 텐데 그 해결을 루안이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루안과 창원시청 이번 시즌 강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던 전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주도를 했고 또 굉장히 또 상대 수비가 집중력이 끌어올라와 있을 때 세트피스에서도 골을 만들어냈던 또 그런 집중력이 빛났던 창원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창원이 후반전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 장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루안의 이 오른발 네.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그냥 수비 벽만 넘기는 아주 감각적인 프리킥골이었어요. 또 앞서 비슷한 위치에서 있었던 오윤석 선수의 프리킥은 굉장히 파워 있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약간 허를 찌르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윤석 선수도 역시나 또 킥 능력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전반전에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김도근 감독은 강릉시민 축구단 좀 이른 시간에 백승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제공권의 강점이 있는 엄승민 선수를 빼고 또 전반전 막판에 백승호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금 이른 시간에 승부수를 띄웠던 강릉이거든요. 하지만 또 백승호 선수가 또 피지컬에 있어서 상대 창원의 수비진들을 또 파괴하는 데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김도근 감독이 어떤 식으로 또 공격 해법을 준비했을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라커룸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을 강릉시민 축구단. 네. 1대0, 0대1로 뒤지고 있는 스코어, 뒤집을 필요가 있는 강릉이겠고요. 창원시청 축구단 하프타임과 동시에 이재권 선수가 조커로 들어갑니다. 네, 또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 선수의 형이죠. 네. 네, 지금 동시간대는 또 국가대표로서 이재성 선수가 또 코스타리카와의 A매치를 하고 있는데 이재권 선수가 또 먼저 피치를 받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긴 합니다만 함께 또 형제가 축구인으로서의 무예를 한번 다지고 있는 오늘 8시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워낙에 또 이재성 선수는 최근에 또 폼이 좋죠. 네. 또 형인 이재권 선수에게도 계속해서 또 연락을 하겠고 오늘 경기 또 서로 파이팅하자 또 이러지 않았을까 또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재권 선수가 생각보다는 좀 이른 시간에 선택이 됐었는데요. 네. 과연 최경돈 감독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중으로 이재권 카드를 꺼내 들었을지 봐야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이재권 선수를 투입했다는 것은 강릉이 조금 더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점유율을 중원 쪽에서 많이 가져갈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창원이 조금 더 중원에서의 영향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재권 선수를 투입했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시민 축구단 전반전과는 조금 더 확실한 결과가 필요한 다른 후반전이 돼야겠습니다. 네, 전반전에는 역시 양쪽 윙어로서 재미를 많이 봤던 강릉이었는데 결과물에서의 아쉬움은 있었거든요. 정채건과 김진욱으로 대표되는 이 좌우 윙어들이 빠르게 역습에 나섰지만 아쉽게도 또 중원에서의 결정력이 빛을 발하지 못했던 전반전의 강릉이었는데 후반전에서는 조금 더 유기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한 방에 필요한 강릉이 되겠습니다. 특히 강릉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전반전 김진욱 선수의 헤더 장면이 참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어쨌든 아쉬움이 남는데 과정 자체는 이 정채권과 김진욱 선수의 스위칭으로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어냈던 전반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백승우 선수와 이재권 선수가 서로 좀 소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요. 양 팀의 후반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과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창원, 왼쪽이 강릉입니다. 자, 어쨌든 양 팀이 교체 카드 한 장씩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조금 더 남아있는 교체 카드를 얼마나 잘 사용할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수비가 먼저 잡았고요. 한 번에 걷어냅니다. 자, 지금 앞방 라인을 굉장히 높게 형성하고 있는 창원이에요. 중앙에서 커팅.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을 잡습니다. 김주헌. 자, 오늘 경기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한승환 선수가 창원 입장으로서는 이 백포라인을 계속해서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한 창원이거든요. 참 저 포지션의 중요성은 현대축구에서 몇 번 강조해드려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휘슬이 불리면서 강릉의 파울이 나옵니다. 지금 선수. 네, 이재권 선수는 한지원 선수와 교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지원 선수가 위치했던 이 중앙 메잘라 위치에 이재권 선수가 계속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포메이션 상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연찬의 프리킥. 오른발로 준비하고 있고요. 자, 태연찬의 이 오른발 킥 감각은 계속해서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루트죠. 침투하는 선수에게 네. 바운드되면서 황한준 골키퍼가 잡습니다. 이용의 침투. 네. 이용 선수도 역시나 이 공격 가담에 있어서 또 일가견이 있는 수비수입니다. 그리고 이용이 비워놨었던 후방을 향해서 한 번에 높은 패스를 시도해봤었던 강릉. 창원에게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재권 선수를 한지원 선수가 위치했던 그 메잘라 자리를 그대로 플레이를 하게 했다는 것은 창원 입장에서도 전형을 바꾸지 않고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길 바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한 점의 리드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창원 입장에서도 선제골 그리고 추가골을 노리려는 그런 위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이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역습 위협적이니까요. 네. 그런 역습을 어쨌든 막아내는 것이 창원의 남은 시간에 또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벤치. 강릉시민 축구단은 4백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백3에서 백4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전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역시 백승우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쉽게 뺏기지 않았고요. 지병하고 왼쪽으로 연결 성공. 박선주. 이도겸 통해서 뒤쪽으로. 이병욱 오른발로 한 번에 때려 놓습니다. 자, 오른쪽인데요. 대각선 패스 끝까지 쫓아갔었던 김선태였습니다. 오늘 김선태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를 담당해주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이렇게 오른쪽 윙백 역할까지 수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 강릉시민 축구단도 하프타임에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용석 선수가 들어가 있네요. 26번의 백넘버. 자, 지금 강용석 선수가 또 동시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측면 쪽에서의 변화를 역시나 준 강릉시민 축구단이고요. 김도근 감독은 참 이 강용석과 백승우 교체 카드는 주기적으로 꺼내듭니다. 그렇죠. 또 강용석 선수는 여름 이적 시장에 새롭게 합류해서 합류하자마자 참 득점 레이스를 또 보여줬었던 강용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사실 여름 이적 시장을 굉장히 잘 보낸 강릉이었습니다. 또 강용수 선수가 또 온지 첫 시즌 만에 그래도 득점 포인트를 알토랑 같이 넣어주고 있고요. 창원 중원에서 풀어 나왔습니다. 왼쪽 진세민 전반전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오른쪽 크로스 수비에게 가로막힙니다. 네. 역시나 오늘 경기는 이 창원의 왼쪽 측면 진세민 선수의 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오른쪽에서 빠르게 왼쪽 측면에 위치한 진세민 선수에게 전환하는 공격 패턴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보여줬던 턴 드리블은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또 페널티킥을 쳐내지 않기 때문에 아쉬울 수가 있었죠. 크로스 황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오늘 경기의 또 가장 큰 컨셉이라고 보게 된다면 양 팀 모두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중원 싸움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빠르게 좌우 전환을 시도를 하면서 스피드 있는 윙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양 팀의 양상입니다. 또 전환 패스들의 퀄리티 또한 상당히 좋고요. 이번에 한 번에 전방으로 로빙 패스. 임채훈이 나왔습니다. 네. 창원시청 오늘도 화이팅.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화이팅. 7살 딸내미랑 응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가족이 응원하는 거. 참 이 축구 K3 리그 입장에서도 참 좋은 팬베이스 문화입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K3 리그의 또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경기장이 굉장히 또 우리 집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도시의 그런 또 K리그 1, 2에 있는 경기장뿐 아니라 이렇게 K3 리그도 우리 동네 바로 우리 집 근처에 있다는 점인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가족 팬분들이 이렇게 한 팀에 그리고 그 연고지의 팀의 팬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두 팀을 포함해서 K3 리그 선수들 모두 응원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K3 리그의 성장 또 이 좋은 모습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저런 또 팬분들 그리고 응원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거고요. 한 번의 강릉의 역습. 자, 뒷공간인데요. 공간을 내려줬고요. 박스 안쪽 들어왔는데요. 네, 약간은 주춤거렸던 것 이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부심의 그렇죠. 깃발. 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도 약간은 지금 컨트롤을 하는데 머뭇거렸거든요. 약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끝까지 한번 쫓아가봤습니다. 창원 프리킥. 자, 이렇게 되면서 백승호 선수는 강용석 선수의 약간은 투톱처럼 움직여주고 있어요. 포메이션이 약간 뭐 4-4-2 같은 느낌으로 바뀐 강릉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강용석이 공을 잡습니다. 박스 안쪽. 자, 강용석인데요. 약간 꺾어주는 네. 크로스. 수비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왼발 머리로 살짝 건드려봤었고 뒤로 빠진 공은 그대로 골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그렇죠. 이 백승호와 같이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톱 자원이 있을 때 효과적인 크로스가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김선태의 또 감각적인 백승호 선수의 위치 선정을 정확히 활용했던 크로스였어요. 백승호 주변에 4명의 수비수가 있었지만 그 어떤 수비수도 건드릴 수 없었던 정교했던 크로스 김선태였습니다. 자, 역시나 이 백승호 선수가 굉장히 또 신장이 크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수비진들 사이에서 본인의 위치를 굉장히 잘 선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강릉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노려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휘슬 불리면서 소유권 창원에게 넘어갑니다. 자, 후반 초반에는 어쨌든 강릉이 한 점을 뒤지고 있다는 점이 무색할 만큼 페이스를 내주지 않으면서 경기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근 감독도 적극적인 포메이션 변화를 가져갔고요. 네. 이용 침착함을 보여줍니다. 자, 좋은 전진 패스죠. 태연찬 통해서 다시 한번 진세민. 살짝 공간으로. 네. 하지만 강릉의 수비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창원에게 최명희 뒤로 뺍니다. 아, 확실히 창원 선수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상대방 선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원터치. 자, 네. 넘어지면서 상대방의 반칙까지 끌어냅니다. 역시나 또 이재권 선수가 들어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워낙에 또 발밑이 좋은 빌드업에 능한 이재권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가 압박이 들어왔을 때 여유롭게 탈압박을 하는 장면들도 오늘 창원의 후반전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반전과는 약간 다른 이 컨셉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반전은 강릉도 어쨌든 선제골을 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원 입장에서도 뒷공간 침투를 조금 노렸던 반면 후반전에는 이재권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태연찬의 프리킥 수비가 먼저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이재권 오른쪽으로 조이럭 뒤쪽을 선택합니다. 자, 공격 숫자를 굉장히 많이 유지하면서도 볼을 잘 뺏기지 않고 있는 창원입니다. 유기적인 패스 박스 안쪽으로 공이 네. 들어갔었는데요. 지병우가 마지막에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창원이 확실히 이번 시즌 오늘 경기뿐 아니라 이렇게 상대가 밀집된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굉장히 또 자신감을 갖고 풀어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창원 오른쪽 코너 플래그 부근에서의 크로스 시도. 자, 또 전방 압박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역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강릉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대 골문과 멀리서 공격을 시작하기보다 앞쪽으로 떨궈 놓고 최전방에 위치한 이 발빠른 공격진들에게 한 번에 다이렉트한 공격을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릉 자신들의 지역 낮은 곳에서 스로인. 이재권이 끊어냈고요. 서로 몇 차례 터치를 주고받았었던 양팀. 결국에는 코너아웃까지 만들어냅니다. 네. 자, 이렇게 강릉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진영에서 볼이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워낙에 창원의 공격진들의 압박 강도 그리고 타이밍이 굉장히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위기를 굉장히 많이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자신들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올 필요가 있는 강릉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강릉시민축구단 최남준 선수도 들어가 있네요. 공격진에 많은 변화를 가져간 김도근 감독입니다.
창원의 코너킥 가까운 쪽으로 낮게 세컨볼. 다시 한번 우측 태연찬. 이번에도 낮게 가는데요. 네. 수비가 발을 힘껏 뻗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죠. 이번에도 태연찬, 이번에도 낮게, 그리고 빠졌습니다. 열렸어요. 반대쪽에서 조이록! 들어갔어요. 조이록이 결국에는 스코어 2대0을 완성시킵니다. 아, 이 조이록 선수의 옅은 미소, 얼마나 이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또 이런 터지지 않았던 골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한 번에 나오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결국에는 마수거리 득점을 27라운드에 완성시키는 조이록. 깔끔한 왼발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도 이 강릉의 수비진들이 깔끔하게 클리어링을 하지 못했고 왼쪽에서 조용하게 위치를 선점하고 있던 조이록 선수가 아주 완벽하게 터치 이후에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달려왔던 이병호, 그리고 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황한준 모두가 이 선수의 득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유, 저는 마치 그 예전에 이 첼시를 상대로 맨유 박지성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넣었던 네. 그 왼발 마무리가 생각이 나는 그런 마무리였는데요. 궤적은 실제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조이록 선수 시즌 첫 골을 넣으면서 본인의 서름을 또 털어냈습니다. 전반전에도 상당히 좋았던 기회를 조이록 선수가 이 마무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약간 해소할 수 있는 득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반전에 워낙에 또 좋은 상황에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좀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조이록의 마수거리 득점 팀에게 2점차 리드를 안겨줬고요. 강릉시민축구단은 조금 더 어려워진 후반전입니다. 그렇죠. 후반 초반에 2장의 교체카드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어쨌든 분위기를 끌어오는 데 성공한 강릉이었는데 이렇게 또 실점을 하게 된다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후방으로 넘어온 볼 이용이 임채훈에게. 자, 창원으로서는 정말 내용과 결과 모두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후반전입니다. 뭐 당장 중요했던 건 승리였긴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스코어 차가 벌어지고 경기력도 좋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최경돈 감독이 반가울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또 터지지 않았던 조이록 선수의 득점포 터졌다는 것이 무엇보다 남은 경기들에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김도근 감독은 조금은 더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남은 시간이겠습니다. 강릉의 공격, 강용석 컨트롤하면서 오른쪽 김선태. 자, 오늘 이번에는 후반전에는 오른쪽 공간을 조금 활용해 보고 있는 강릉인데요. 이병욱의 전환 정확하게 연결. 자, 왼쪽에서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컨볼까지 임채훈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백승호 선수의 머리가 한 차례 빛난 순간이었는데 여기서 또 임채훈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나오네요. 백승호가 신장은 작더라도 정말 좋은 위치 선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뒷공간 노려보는 패스 끊어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백승호 선수가 키는 크진 않지만 이렇게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여기서 골을 터뜨리지 못하네요. 그 이전에 왼쪽에서 올라왔던 크로스의 이 궤적, 정확도도 정말 좋았었는데요. 그렇죠. 전방 압박 한번 찼습니다. 그대로 통했고요. 상대방의 반칙 만들어낸 네. 오윤석입니다. 그리고 옐로 카드. 지금은 완전히 지금 빠진 상황에서 태클이었기 때문에 경고죠. 잡아놓고 네. 수비벽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었고요. 이후에 세컨볼도 강용석 선수에게 갈 뻔했던 것을 두 명의 수비수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체 카드 김도근 감독 김민혁 카드입니다. 네. 굉장히 또 이른 시간에 벌써 교체 카드 4장을 사용하고 있는 김동훈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김군일 선수는 네. 활약을 여기서 마감하게 됐고요. 또 오늘 경기 경고장이 한 장 있기 때문에 김근일 선수를 또 바꿔주고 있는 김동훈 감독입니다. 김민혁 선수도 이 측면에서 이 크로스를 활용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니까요. 그렇죠. 강릉시민축구단에게는 현재 추격골이 절실합니다. 뒤 도는 움직임.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지금 강릉 입장에서는 한 점을 굉장히 후반 시작하고 이른 시간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이 화면에 문제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열렸습니다. 공간. 하지만 먼저 걷어냈었던
수비였습니다. 김주헌. 네, 김민혁 선수가 강릉의 또 왼쪽 측면에서 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여유가 확실히 있거든요. 네. 또 그런 스피드를 10분 활용해볼 필요가 있는 강릉입니다. 높은 위치까지 스로잉까지는 만들어냈습니다. 스로인 준비하는 김민혁. 교체로 들어오자마자 손으로 한번 공을 잡아보고 있고요. 경기 네. 코너 플래그 부근에서 재개됐습니다. 크로스 시도 이재권의 클리어링. 자, 지금 창원이 진세민 선수를 빼고 이메담 선수를 투입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진세민 선수는 이렇게 60분경 가량의 네. 임메담 선수가 어쨌든 지금 또 측면에서 위력을 발휘해 줄 수가 있는 자원이죠. 박스 안쪽에서의 드리블 시도, 태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져오는 오, 강용석. 네. 몇 차례 충돌이 있었는데요. 창원이 자신들의 진영에서 빌드업 빼내 창원 오지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그대로 돌파 시도, 박선주. 자, 여기서 크로스가 반대쪽에 떨어졌는데요. 동료가 잡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남준. 강릉이 어쨌든 지금 대거 선수 교체를 단행한 이후에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백승우 뒤쪽으로. 아직까지는 왼쪽에서 머물고 있는 강릉의 공격. 네. 최남준 공간 자, 찾아 지금 들어갔습니다. 패스입니다.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왼발 마무리. 네. 수비가 방해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쨌든 중앙 쪽에 있던 백승우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 왼쪽에서 볼을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이 창원의 센터백들이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에 따라 또 중앙 쪽에서의 많은 공간이 만들어졌던 창원이었는데 강릉이 또 그런 패턴들을 잘 준비를 했던 것이 보여졌던 장면입니다. 강릉의 패턴과 스피드를 통해서 이 수비진들을 정신없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엄승민 선수가 아니라 백승우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너킥까지 이어지는 경기. 백승우 오른발로 중앙 자, 쪽인데요. 펀칭. 자, 아직 기회 있어요. 최남준. 우측 김민혁. 왼발 각도 찾아봤습니다만 일단 뒤쪽. 큰 로빙 패스. 네. 머리로 떨궈줬는데요. 오, 끝까지 강한 도전을 들어가봤습니다. 백승우. 자, 일단은 지금 백승우 선수로 시작된 공격이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방금과 같은 장면에서 이 강릉의 후반전 힌트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스피드가 좋고 발빠른 그리고 개인 기량이 굉장히 좋은 백승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측면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에서 조금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강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 이제 먹방은 끝난 것 같습니다. 치킨이 있었는데 지금은 봉투는 보이지 않고요. 캔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또 취기와 함께 더더욱이 경기를 재밌게 관람할 수 있겠습니다. 스로잉 강릉. 두 명을 패스로 녹여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띄워주는 패스 시도. 김주헌이 임채훈에게. 오, 네. 강용석의 압박. 자, 역시나 강영수 선수도 후반에 교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또 저돌적인 압박이 가능하죠. 또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에게 이런 체력적인 부분 분명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역시나 오늘 경기 창원은 뒤쪽에서 쉽게 볼을 앞쪽으로 전진시키지 않고 차근차근 짧게 빌드업을 하는 패턴을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릉도 후반전에 투입된 선수들에게 최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그런 지시가 들어갔을 겁니다. 김선태 스로윈. 강용석이 따라가봤지만 김주원이 걷어냅니다. 자, 따라가는 루안. 머리로. 자, 루안이 확실히 지난 시즌과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이 이렇게 움직일 때 굉장히 또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움직임이 많이 줄었어요. 예. 특히 요새 현대 축구에서는 최전방 공격수가 많은 역할을 소화해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토트넘 스퍼의 뭐 캐리 케인이 네. 대표적일 수가 있겠고 중앙 쪽으로 좀 내려와서 미드필더들에게 또 많은 공간들을 내주는 그런 또 전형적인 현대판 공격수의 전형이라고 루안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진영에서 상대방의 반칙을 이끌어낸 창원. 이용이 프리킥 처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백승우를 피해서 로빙 네. 패스. 등지면서 연결 성공. 그리고 루안까지 공이 넘어옵니다. 좋은 컨트롤. 그리고 왼쪽까지. 자,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자연스럽게 전환이 됐어요. 교체로 들어온 임예담입니다. 흔들어봤고요. 자, 살짝 안쪽에서. 꺾어줬는데 수비가 한 발 빨랐습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창원의 공격. 짧은 패스. 좋습니다. 원투 패스를 잘 주고받았습니다. 임예담 나가기 전에 크로스. 네. 수비의 헤더. 야, 역시나 이 임매담 선수 이렇게 스피드가 있고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뿐 아니라 이렇게 횡적인 움직임도 종적인 움직임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이 진세민 때문에 골치가 조금 아팠었던 강릉이었는데 진세민이 나가도 임예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명희의 오른발 높은 폼을 선그리면서 황한준 품에 안기는 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호석 캐스터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시즌 창원의 가장 좋은 점이 이렇게 윙에서의 뎁스가 굉장히 두텁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예담 선수가 없을 때는 또 진세민 선수가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오늘 경기 꿀맛을 본 조일록 선수도 굉장히 측면에서 파괴력 있는 돌파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들어와도 측면에서의 스피드는 유지가 되고 있는 창원입니다. 오늘 명단에는 없지만 이강욱 선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네. 또 윙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창원시청의 이번 시즌 이 활약은 이 공격진들의 수는 정말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비춰봤을 때 양준모 선수에게 조금은 집중되는 공격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양준모 선수가 이 플레이메이킹뿐 아니라 득점까지 많이 관여를 했던 지난 시즌이었는데 반대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엔 자연스럽게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포를 분산시키고 있는 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명희 선수가 충돌 이후에 바로 쓰러졌습니다. 이 장면이었는데요. 아, 네. 여기서 복부를 약간은 가격이 당한 것 같아요. 직접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아프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 정말 또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최명희 선수인데요. 일단은 일어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바깥으로 최명희 선수는 일단 자신들의 코칭 스텝과 나가고 있고요. 네. 경기가 최명희 선수가 쓰러지면서 약간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번 시즌 창원의 백포의 왼쪽 풀백 주전을 도맡고 있는 최명희 선수고요. 지난 경기에는 또 이승준 선수가 또 시즌 첫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네. 창원의 볼로 경기가 재개됩니다. 최명희 선수는 현재 다시 한번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요. 최명희 복귀는 스로인입니다. 강릉 헤더. 강한 전방 압박. 네. 결국에는 공 빼앗겼습니다. 태연찬. 자, 태연찬 힘내서 이겼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임예담이 공을 전달받았습니다. 자, 임예담 속도가 있죠? 박스 앞쪽에서 1대1 한번 흔들었고요. 자, 꺾어 뒤쪽인데요. 놨습니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임예담 선수 쪽으로 수비진이 집중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로 옐로 카드가 꺼내 들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쇄도에 들어가면서 태연찬의 오른발 슈팅이 약간 빗맞았었고요. 그 이후에 양기훈 네.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들어갑니다. 지금 양기훈 선수는 앞선 장면에서 하프라인에서 동료가 넘어진 상황에서 왜 파울을 주지 않았느냐, 왜 그대로 진행을 시켰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연찬 선수는 자신도 루안을 따라서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일단은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또 태연찬 선수까지 오늘 경기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창원 입장에서는 또 경사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팀 많지 않은데요. 그렇죠. 두 자릿수 득점자가 2명이 있는 팀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만큼 또 이번 시즌 창원의 공격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도겸이 뒤돌았습니다. 하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창원이 확실히 네. 이 중원 지역에서의 프레셔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중심에는 지금처럼 또 한승환 선수가 바디책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팀 모두 허슬 플레이를 아끼지 않는 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끔가다 또 그에 따라서 경고가 상대적으로 또 많은 두 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또 강릉시민축구단의 차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트러블로 오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요. 그렇죠. 창원시청 축구단 약간의 낮은 위치에서 스로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의 커팅, 이용의 클리어링. 자, 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격 템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강릉입니다. 쫓아가는 백승우. 결국에는 결국에는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최남준.
중앙 쪽으로 움직임. 짧은 패스 연결받았고요. 자, 왼발로 때렸습니다. 오! 살짝 스쳤습니다. 자, 지금도 전방 압박이 성공한 이후에 창원의 수비지들이 미처 위치를 잡지 못할 때쯤에 슈팅까지 기습적으로 날려봤습니다. 중앙에서 좁혀 들어왔었던 박선주의 왼발 슈팅. 네. 자, 이 박선주 선수가 또 이 슈팅 한 방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체 없이 슈팅을 가져가 봤어요. 강릉시민 축구단에게도 참 기회들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헤더 루안의 파울. 자, 지금도 어쨌든 후반에 투입된 최남준과 강용석 선수가 성실하게 전방 압박을 한 이후의 결과까지 만들어낼 뻔했던 강릉이었거든요. 과연 남은 후반전 정규 시간 약 19분가량 동안 또 다른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또 반대로 얘기해 보자면 어쨌든 시간이 흐를수록 강릉의 이 전형 자체는 흐트러질 수가 있고 또 라인은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원의 이 뒷공간 침투는 또 계속해서 노려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의 압박 풀어 나오고 있는 강릉. 전반까지의 연결은 쉽지 않습니다. 네. 수비 3명 사이. 네. 그리고 스로인까지 만들어냅니다. 이재권. 이재권 선수도 수비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당황하지 않죠. 최명희의 스로인으로 이어집니다. 라인 따라서 패스 끊어냈고요. 강릉 넘어지면서 창원의 반칙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신경전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박선주와 이재권. 저 워낙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양팀 모두 중원에서 굉장히 터프한 네. 몸싸움을 피하지 않는 그런 팀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원 쪽에서의 마찰이 맞아지고 있어요. 김주헌이 한 번에 앞쪽으로 연결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민 또한 상대방의 위험 지역으로 공을 보내는 것 쉽지 않고요. 네. 자, 여기까지 이 3선 위치까지는 그래도 볼 소유가 잘 되고 있는 강릉인데 2선에서의 전진이 잘 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한 번에 왼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강릉시민 후방으로 박선주가 약간 중앙 네. 쪽으로 중미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박선주 선수 또 한 번 위치를 찾아 들어갑니다. 높은 폼을 써는 그린볼. 연이은 헤더. 공의 주인은 네. 강릉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한 패스가 나갈 필요가 있는 강릉인데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부정확한 패스가 나옵니다. 자, 물론 뭐 강릉의 실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창원의 이 수비 집중력 그리고 적재적소의 이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 된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윙백이 올라갔을 때 혹은 풀백이 올라갔을 때 센터백 이용이 굉장히 또 커버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강릉 입장에서도 파이널 패스를 정확하게 날리기에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어요. 참 이용 선수가 여름에 합류한 것이 창원시청 축구단이 이 후반기 들어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 선수가 워낙 뭐 대인 방어 능력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순간적인 이 판단력 그리고 커버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또 경험이 많은 선수니까요. 네. 강릉이 점유율은 조금씩 올려보고 있습니다. 황한준 오른발로 강하게. 김주원도 후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창원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리고 경기에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원 쪽에서 쉽사리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심이 들것 사인을 경기장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크리스찬 카드가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강릉은 5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합니다. 특히 5장의 교체 카드 대부분이 공격적인 교체입니다. 그렇죠. 자, 크리스찬이 투입이 됐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골이 굉장히 또 절실하다는 방증이고요. 이제 크리스찬은 이번 시즌 2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것이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가긴 했었는데요. 일단 조희록 선수가 털어내고 일어나 보곤 있습니다. 오늘 경기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조희록 선수인데 쉽지 않나요. 또 창원시청 축구단은 아직까지 리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상으로의 이탈이 우려되는 장면 최견동 감독 입장에서는 참 반갑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강욱 선수를 대표로
많은 윙어 자원들이 창원엔 있지만 이 조이록 선수가 또 흐름을 탈 땐 굉장히 무서운 선수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골맛을 봤기 때문에 본인이 무엇보다 가장 안타깝겠죠. 그리고 현재 박동훈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이록 선수를 대체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박동훈 선수도 뭐 풀백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윙어 자리에서 윙백처럼도 움직여줄 수가 있는 선수고요. 또는 창원이 조금 더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후반전 남은 정규 시간 14분 가량. 아직까지 스코어 2대0이 유지되고 있고요. 원터치 크리스찬이 왼쪽으로 살릴 수 있나요? 약간은 멀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백승호 선수가 꼭지점이 돼서 패턴 플레이를 한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부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박동훈 선수가 조이록 선수를 대신해서 그라운드 안으로 입장합니다. 네, 윙어인 조이록 선수가 빠지고 박동훈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가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겠고요. 조이록 선수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경기 또 쐐기를 박는, 만약에 스코어가 이대로 끝난다면 쐐기를 박는 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조이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골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사실 1대0의 스코어로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더라면 강릉 입장에서도 조금 더 쉬울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점수차를 벌리는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골을 만들어냈던 조이록 선수입니다. 또 하지만 아직까지 강릉에게도 시간이 꽤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시즌 K3 리그에서 참 후반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결정적인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반 갈수록 저희가 더 긴장해야 돼요. 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루안의 포스트 플레이. 네. 태연찬이 도와줬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루안과 태연찬 조합이 번뜩일 뻔했고요. 터치라인 부근 살려냈습니다만 최명희가 그 이후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전개합니다. 빠져나오는 움직임, 아주 강한 버디책. 그리고 백승호의 움직임, 휘슬 소리가 따라 들렸습니다. 네. 이 백승우 선수의 기량이 돋보인 장면이고요. 지금도 왼발 트래핑 이후에 바로 따라가는 오른발이 저렇게 세컨드 터치를 가져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백승우 선수의 또 낮은 무게중심 밸런스가 또 빛을 발했던 순간이네요. 참 언제 어디서 공을 잡아도 눈길이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백승우가 직접 프리킥 처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려주기 아주 좋은 위치. 네. 선택지도 많겠고요. 백승우 오른발로 자. 중앙 쪽 노려봤는데요. 수비 헤더가 빨랐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강릉이에요. 그리고 머리로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네. 자연스럽게 시간도 끌 수 있게 되고요. 뭐 이런 플레이는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당연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팀의 특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 창원의 조이록 선수의 골이 두고두고 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그 골 덕분에 어쨌든 지금처럼 여유 있게 경기 운영이 가능해진 창원이고요. 그렇습니다. 강릉 프리킥 바로 전개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강릉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제공권이 좋은 크리스찬이 최전방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앞서서 이 만들어가는 공격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조금은 또 롱볼을 섞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강릉시민축구단에게는 오늘 명단 주니어도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한 번의 클리어링, 정확한 패스까지 좋아요.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태연찬 대기하면서 동료들의 움직임,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가슴 트래핑, 네. 터치라인 아웃 판정이 나옵니다. 자, 지금도 태연찬 선수와 이재권 선수 최소한의 인원을 갖고 역습을 나서봤던 창원인데요. 양기훈. 이제 강릉시민축구단에게 남은 정규 시간은 한 자릿수대로 진입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역시나 이 크리스찬이 들어갔기 때문에 창원도 후반, 초반과 중반까지 보여줬던 라인을 올리는 플레이가 아니라 네, 조금은 내려와서 수비 그리고 세컨드 볼에 집중하는 수비 전형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지킬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롱볼에 좀 대비하는 전형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민축구단 후방 자원들에게는 조금 많은 공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여기서 어떤 효율적인 패스가 들어가냐의 싸움이잖아요. 한 번의 그렇죠. 원터치로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강용석, 최명희와 1대1.
계속해서 접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 김선태가 중앙 쪽으로 그리고 자, 왼발로 때려놨습니다. 골대 강타 세컨볼 자, 한번 이어집니다. 잡았고요. 꺾어줬는데 예. 수비발에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강릉의 공격. 자, 빼냈고 이어지는데요. 이병호 오른발로 이번에 여기서! 때려놨는데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한 끝이 아쉬운 강릉. 아, 지금 앞서서 이 마지막 중거리 슈팅이 그대로 골문에 빨려 들어가 싶었는데 와, 크로스바와 또 골포스트가 만나는 그 지점에 정확히 때렸던 박선주의 중거리 슈팅이었네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병욱의 오른발도 한 차례 슈팅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세트피스 강릉. 자, 지금 강릉은 이 기세에 몰아가야겠습니다. 왼발로 박선주가 올려놓습니다. 헤더. 네. 그리고 태연찬이 머리로 박스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자, 지금 골키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숫자가 올라가 있는 강릉인데요. 얼리 크로스. 창원 수비가 많고요. 지병우가 힘들 시간대임에도 체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한 점을 더 실점하고 있더라도 강릉 입장에서는 어쨌든 빠르게 한 골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거든요. 네. 양기훈 통해서 지병우 자, 다시 좀 한번 뺐습니다. 상대방의 파이널 서드 지역을 노려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오른발 낮게 깔렸는데요. 임채훈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강용수 선수의 장점이 모두 드러났던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트래핑 이후에 돌아서는 장면 그리고 과감함까지. 수비수가 예측할 수 없는 한 박자 빠른 슈팅이었습니다. 네. 강릉시민축구단이 마지막까지 한번 힘을 내보곤 있습니다만 이 방점이 찍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경기를 결정지은 변수는 바로 이 결정력, 최전방에서의 무게감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원에서의 거칠었던 충돌 장면 한승환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네. 자, 한승환 선수처럼 이렇게 중원에서 싸워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가 경고를 받게 된다는 것은 오늘 경기뿐 아니라 남아있는 시즌을 치를 때도 창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요. 네. 최남준이 주고 움직입니다. 오른발 자. 박스 안쪽 바운드 되는 공 임채훈에게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오늘 역시나 이 창원의 임채훈 골키퍼도 그렇고 김주헌과 이용으로 대표되는 이 수비진들의 집중력도 굉장히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빠져들어가는 강릉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던 집중력의 승리였고요. 강릉이 공격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후반전은 광릉이 거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다시 한번 강릉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크고 높았던 대각선. 수비가 먼저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자, 이제 임매담 선수도 윙어가 아니라 조금 더 수비 시에는 윙백처럼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김선태 한 번 접어놓고 정교한 크로스 네. 시도. 이번에도 이용의 머리입니다. 이 좋아요. 태연찬의 컨트롤 그리고 아웃프런트 시도 하지만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됩니다. 확실히 K3 무대 그리고 창원의 중원은 거의 태연찬 선수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오늘도 이 정교한 터치들에 대해서는 뭐 자신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증명한 경기가 네. 되겠고요.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임채훈 나와서 잡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 창원은 계속해서 이 중앙 쪽에서의 집중력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수비진들과 이 임채훈 골키퍼의 호흡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팀이 이 멤버들이 또 시간을 보낸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주는 호흡이 잘 증명이 되고 있는 이번 27라운드 창원의 경기가 되겠고요. 로빈 패스 자, 한 번의 네. 공간 쪽. 하지만 이번에도 최명희가 가로막습니다. 지금도 커버가 굉장히 좋았죠. 이재권 한 번에 네. 최전방을 바라본 루안 쪽으로의 패스였는데요. 약간은 긴장이 됐을까요? 네. 자, 루안도 역시나 지금 시간대도 시간대고 스프린트를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강릉의 공격입니다. 정규 시간 5분 남아 있고요.
자, 이제 조금은 간결하고 다이렉트하게 앞쪽에 위치한 크리스찬의 머리를 보는 그런 패스가 필요한 강릉입니다. 크리스찬이 교체로 들어가서 볼터치를 가져가는 장면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지병우. 지금 양기훈 선수입니다. 정정해드립니다. 왼쪽으로 김민혁. 안쪽 자, 원투. 연기인데요. 크리스찬과 주고받았고요. 중앙 쪽입니다. 잡아놓고 한 번에 백수! 오른발. 약간은 힘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창원시청에서 두 장의 교체 카드가 동시에 들어가는데요. 조범석 선수와 이승규 골키퍼가 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 경기 또 5장의 교체 카드를 꽉꽉 채우는 창원이기도 하고요. 선방을 보여줬던 임채훈 선수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주전 경쟁을 하고 있는 이승규 골키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루안 선수도 선제골 활약을 뒤로 한 채 오늘은 그라운드로 빠져나옵니다. 네. 루안의 이 선제골 덕분에 어쨌든 창원이 전반전을 무리 없이 치를 수가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이 수비 안정감까지 기해졌거든요. 네. 교체로 들어가서 이승규가 곧바로 첫 번째 킥을 처리했고요. 헤더를 도전하는 과정 넘어졌습니다. 참 창원시청 축구단도 완벽한 주전 골키퍼가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팀이니까요. 그렇죠. 이번 시즌을 놓고 봤을 때 이승규 골키퍼와 임채훈 골키퍼가 거의 5대5 비율로 번갈아가서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 루안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루안은 뭐 오늘 임무 완수입니다. 창원 사이드 쪽에서 중앙으로 공격자 반칙이 선언됐고요. 자, 어쨌든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물론 뭐 아직 시간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강릉 입장에서는 한 골을 빨리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특히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K3 리그 이번 시즌 후반 추가 시간에도 참 그렇죠. 경기 결과를 바꾸는 득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추격골이 먼저 필요한 강릉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경기가 끝나게 될 경우에는 강릉 입장에서는 사실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리그 2위인 창원을 맞아서 그래도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쳤지만 지금 일단은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지역에서 교체로 네. 들어가서 조범석이 달려봤습니다. 자, 조범수 선수도 이렇게 스피드를 활용해 볼 수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강릉 입장에서도 또 마냥 안심하고 빌드업을 할 수는 없어요. 터치라인 아웃. 하프라인 넘어간 위치에서 넘어가지 않은 위치에서 강릉의 스로인입니다. 지병우가 중앙으로 이병욱 선수도 오늘 좋은 전환 패스들과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오른쪽 벌려줬죠? 오른쪽 공간이 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곳은 나 있지 않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임예담의 커버. 자, 지금도 강효석 선수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릉의 오른쪽 공간에 공간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 공간을 김선태 선수가 일단은 채워보려 따라갔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시간대가 시간대다 보니까 조금은 체력적인 부침이 이런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지병우부터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강릉 끊겼습니다. 높은 위치 스로인. 약 1분 30초 정도 남아있는 후반전 정규 시간. 후방에서 강릉 다시 한번 전방을 쳐다보고 있고요. 중앙으로 이병욱 선택지는 옆쪽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창원이 사실상 뭐 우주 수비라 하죠. 네. 네, 거의 모든 선수들이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쉽사리 나지 않습니다. 뭐 버스 주차에 뒀습니다. 네. 이번 시즌 FA컵 또 FC 서울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들 네. 굉장히 또 집중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던 창원인데요. 참 K3 리그의 파란을 만들어내기 직전까지 갔었던 창원이었으니까요. 네, 승부차기가 참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강릉의 코너킥 최남준 살짝 띄워줬는데요. 네. 나와서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이승규. 또 이승규 선수의 또 판단력 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체로 들어가서 교체로 나왔었던 임채훈의 빈자리를 든든하게 메꿔줬고요. 그러니까 창원은 주전 골키퍼가 누구라 할 것 없이 이렇게 모든 선수들, 그러니까 임채훈과 이승규 선수 모두가 절정의 기량을 펼치고 있는 이번 시즌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옆으로 걷어낸 지병우. 만약 이런 스코어로 경기가 끝난다면 창원시청 축구단은 일단은 리그 1위를 가져가게 될 수 있죠. 네. 잠시 동안 또 파주가 1위를 수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창원이 승점 48점으로 앞서게 됩니다. 특히 이번 27라운드에 남아있는 경기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경주 한수원과 파주 시민축구단의 맞대결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 시간에 4분이 주어집니다. 자, 또 경주와 파주 경기는 또 일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기가 사실상 이번 시즌 K3 리그 상위권 향방을 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그 경기에서 일단은 경기 보시죠. 중앙 쪽으로의 패스 시도 끊어냈습니다. 센터 서클 쪽 치열한 압박. 자, 강릉이 또 공을 나갈 수 있나요? 가져왔을까요?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창원의 역습. 태연찬이 자, 오른쪽으로 찬스입니다. 내렸습니다. 박동훈 한 번에 때려봤었는데요. 약간은 무리였습니다. 자, 박동훈 선수 또 오랜만에 기회를 잡은 김해 슈팅까지 과감하게 시도해봤고요. 그렇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리던 것을 이어나가 보자면 이제 경주와 파주의 경기에서 경주가 승리한다면 창원이 리그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27라운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승점 차이가 파주 시민축구단이 47점 그리고 경주가 43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창원은 일단은 이겨놓고 경주가 힘을 내주기를 이번 주말에 바랄 것 같고요. 강용석의 드리블 중앙 네. 쪽 크리스찬을 바라봤었는데 수비 또한 공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창원의 찬스입니다. 태연찬 베테랑 그리고 캡틴이 공을 잡습니다. 한 번에 크게 잘 반대쪽 봤어요. 바라봤었는데요.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조범석은 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자, 확실히 이번 시즌 측면 쪽에서의 빠른 속공 그리고 중원 쪽에서의 태연찬과 이재권과 같이 베테랑 선수들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창원이고요. 그렇습니다. 중원에서 임예담 아크 정면에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무리하지 않는 창원. 네. 창원 입장에서는 이럴 때 자신들의 소요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강릉의 스로인. 어쨌든 축구는 또 결과로 말하는 스포츠잖아요. 강릉 입장에서는 조금은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경기 내용 굉장히 또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창원의 루안 그리고 조희록 선수에게 한 점씩을 내주면서 일단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 입장에서는 또 측면 쪽에서의 공격 자원들이 그래도 준수한 점이 오늘 경기에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남은 경기들에 있어서는 이 보완점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K3 리그 3경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스로인 이후에 뒤쪽으로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도 종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창원이 오늘 경기 또 승리의 구분능선을 넘고 있는데 오늘 경기를 마치게 된다면 창원은 또 양주와 맞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강릉은 목포를 또 홈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남은 일정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네. 한 번의 로빙 패스 강용석 이 좋아요. 접어놨고요. 왼발로 줬던 크로스를 머리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재권의 터치. 앞쪽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수비가 많지 않은데요. 조범석 공 잡아냈습니다. 양기훈의 네. 커버. 네,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네요. 조범석 선수도 또 끝나기 직전에 한 골 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양기훈 선수의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또 교체로 들어가서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조범석의 드리블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는 선수들의 모습이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지고 네. 지금 풀리그가 거의 일주일에 최소 한 경기씩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 입장에서도 누적된 피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도 시계상으로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추가의 추가. 터치라인 아웃됐고요. 네. 이대로 스로이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2 K3 리그 27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홈팀 창원이 다시 한번 우승 경쟁에 불을 지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잠시 미끄러졌던 창원이 또 한 번 또 승점 석점을 추가하면서 선두 탈환에 성공을 했고요. 강릉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그래도 맞불을 놓으면서 초반에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또 결정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면서 오늘 경기 또 승점 0점에 그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루안과 조이록의 득점에 힘입어서 창원의 승점 석점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준비된 모든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백현기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금호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축구팬 여러분 고맙습니다.